안녕하십니까. 전기위험 방지 기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4장이 되겠습니다. 정전기 재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시작하기 전에요. 전기하고 정전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정전기라는 건 정지된 전기라고 적으시면 좋아요. 정지된 전기. 전기는 우리가 전류라고 하잖아요. 흐를 유자. 전기는 잘 흘러가요. 근데 정전기는 흘러가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흐르지 않고 정지된다는 건 전기가 축적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전기가 흐르지 않고 축적이 되다 보니까요. 처음에 생긴 정전기의 양은 적더라도 이 정전기로 인해서 감전도 일어날 수 있고 고장도 일어날 수 있고 역시나 화재나 폭발 같은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옆에서 정전기 용어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하의 공간 이동이 적고 전하의 이동이 적다라는 건 전기가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전개의 영향은 크고 전기다라는 겁니다. 자개의 영향은 작아요. 자개의 영향이 크다는 건 자석이잖아요. 전개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기인 거예요. 이렇게 이동이 적은 전기가 정전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면 전기와 정전기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요. 전기는 흐르는 겁니다. 정전기는 흐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별표가 있는 내용 위주로 한번 읽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정전기 발생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기까지도 간혹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마찰 대전이 있습니다. 두 물체 사이의 마찰로 인한 접촉, 분리에서 발생합니다. 두 물질이 마찰해서 생긴다 해서 이거를 마찰 대전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동 대전은 흐를 유자다. 그죠? 자, 액체류가 파이프 등 내부에서 흘러갈 때입니다. 파이프를 흘러갈 때 액체와 액체 사이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액체는 플러스인데 파이프의 성질은 마이너스예요. 액체가 파이프에 부딪힐 때 액체하고 파이프 사이에서 생깁니다. 자, 그래서 관벽하고 파이프 벽하고 액체 사이에서 생기는 게 유동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유속이 빠를수록 벽에 자꾸 부딪히니까 유동대전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이 붙는 가솔린, 벤젠 이렇게 인화성 가스들은 유속을 1m/s 1초에 1m 이하로 유속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리대전은 자, 우리가 셔츠를 벗을 때 겨울철에 셔츠를 입고 있다가 벗잖아요. 자, 셔츠가 우리 몸에 밀착되어 있거든요. 밀착된 물체가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게 바로 방리대전이다 보시면 되고요. 필기에는 겨울철에 셔츠를 벗을 때 생기는 대전 현상은 이렇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돌대전이 있는데요. 마찰은 부딪히는 거고 충돌은 쾅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자와 다른 고체와의 충돌했다가 급속하게 분리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마찰은 접촉해서 분리할 때고요. 충돌대전은 충돌했다가 급속할 때 분리할 때 생기는 대전이다 보시면 되고요. 분출대전입니다. 입구가 좁아요. 근데 서로 나오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때 생기는 게 분출대전입니다. 기체, 액체, 분체류가 단면적이 작은 분출구를 통과할 때 생깁니다. 그 이외에 파괴대전이 있는데요. 고체나 분체류와 같은 물체가 파괴됐을 때 전하분리 또는 전하균형이 깨지면서 정전기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말대전입니다. 공간에 분출된 액체류가 가늘게 비산해서 분리되면서 생겨요. 자, 근데 요 파괴대전하고 비말대전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위에 5가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죠?
첫 번째 정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은 두 물체 사이의 마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찰 대전이고요. 두 물체 사이의 마찰로 인하여 발생. 이렇게 줄여 적어 주셔도 되겠죠. 두 번째는 액체가 파이프를 흘러갈 때 파이프 벽하고 액체 사이에서 생깁니다. 흘러간다 그래서 유동대전입니다. 액체류가 유동 시에 흘러갈 때 관벽과 액체 사이에서 생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솔린, 벤젠 같은 인화성 액체다. 그죠? 아까 기체가 아니고요. 기름류는 유속을 1m/s 이하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리대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겨울에 셔츠를 벗을 때입니다.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던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게 박리대전이 되겠습니다. 충돌대전은 입자와 다른 고체가 충돌해서 급속하게 분리할 때 충돌해서 생기는 거고요. 분출대전은 입구가 좁아요. 담열적이 작은 분출구를 서로 통과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그 이외에 이제 파괴대전이 있었다. 그죠? 물체가 파괴될 때 생기고요. 비말대전은 분출했는 액체가 가늘게 비산해서 분리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종류하고 간단한 특징 구분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잘 나와서 이거 한번 볼게요.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어떨 때는 정전기가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긴다. 그죠? 첫 번째는 물체마다 특성이 있어요. 자, 대전서열에서요. 플러스가 굉장히 강한 게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강한 게 있거든요. 플러스가 약해지고 마이너스가 강해져요. 그래서 플러스가 제일 강한 거하고 마이너스가 제일 강한 게 만나면 정전기가 잘 생겨요. 근데 이쪽은 플러스가 제일 약하고 마이너스 제일 약한 거는 정전기 발생이 적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물체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다. 물체의 특성이고요. 대전서열에서 멀리 있을수록 하나는 플러스가 강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강하겠죠. 그래서 자, 발생량은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면 상태입니다. 물체의 표면 상태인데요. 표면이 거칠수록 표면이 수분이나 기름에 오염될수록 정전기 발생이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이력인데요. 자, 이력이라는 건 지금까지 해왔던 흔적을 뜻하잖아요. 처음에 접촉 분리할 때 발생량이 최고로 많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면 발생량은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접촉 면적 및 압력입니다. 아무래도 접촉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접촉할 때의 힘이죠. 압력이 클수록 발생량은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하는 속도인데요. 분리하는 속도는 빠를수록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최근 들어서 이쪽 부분에 실기까지 나와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건 물체의 특성이 있고요. 표면 상태, 오염될수록 발생량이 많습니다. 이력, 처음에 발생이 많고요. 반복될수록 줄어듭니다. 접촉 면적과 압력, 면적이 넓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발생량 많고 분리하는 속도는 빠를수록 많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슬슬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정전기 방전 형태에서 코로나 방전은 실기는 잘 안 나오고 필기용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 글자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필기에 단골로 잘 나옵니다. 정전기의 최소 착화 에너지. 최소 착화라는 건 불이 붙는 거잖아요. 정전기가 불 붙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고요. 요거를 정전기가 가진 정전 에너지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필기에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데 실기에 아직 잘 안 나와요. 근데 언제 이게 실기로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별표 2개를 붙였습니다. 자, 정전기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걸 기억하겠습니다. E 또는 V는 2분의 1 CV 제곱이다. 그죠? 자, 여기에서 E는 뭐냐면 정전기가 가진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줄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C는 뭐냐면 정전 용량이 되는데요. 단위는 페럿이에요. 페럿. 그죠? 자, 단위는 페럿이다 하시면 되고요. V는 뭐냐면
전이에요. 전압입니다. 그죠? 그래서 볼트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E는 2분의 1 CV 제곱해도 되고요. 에너지를 때로는 Q로 나타내죠. 그래서 Q는 2분의 1 CV 제곱. 어떤 거든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제가 한번, 옆에 아마 예제 문제가 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고 지나갈까요? 자, 네. 인체의 정기적 저항이 5000옴이고, 요거는, 요 정전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이 아니네요. 그래서 혹시나 정전 에너지 공식이, 자, 위에 있네요. 그죠?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한계에 도달한 메탄가스가 공기에 혼합되었을 때 착화 한계, 지금은 계산하라는 게 전압 V를 물었습니다. 단, 메탄의 최소 착화 에너지 E를 줬다. 그죠? 자, 0.2 mJ이다 라는 건 0.2 곱하기 밀이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줄이다. 요게 바로 E 또는 Q가 되겠다. 그죠? 에너지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극간 용량, 정전 용량인데요. 10 피코페럿이다 했는데 피코의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뜻해요. 우리가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데요.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그래서 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다 보시면 됩니다. 요 이제 정전기의 에너지에선 피코페럿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단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E는 2분의 1 CV 제곱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V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우고 V식으로 한번 유도해 볼게요. 자, V제곱만 남기고 2분의 1C를 넘겨줄게요. 밑으로 가면 됩니다. 그죠? 2분의 1 C분의 2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제곱을 없애려면 루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루트 V의 제곱하면 루트하고 제곱이 없어집니다. 여기도 똑같이 루트 네. 전체 하는 거 맞죠? 2분의 1 C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2분의 1 C분의 2 이거를요. C분의 2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2분의 1분의 1은 2거든요. 요렇게 적으셔도 되고 요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이거를 식을 넘기는 걸 좀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V제곱만 남기고 2분의 1C를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긴 그대로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V는, 그죠? 요게 남겠네요. V는 루트, 그죠? 2분의 1 C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죠? 대입해 볼게요. 루트고요. 2분의 1 곱하기 C는 정전 용량인데요. 용량이 10 피코페럿이다 그랬죠? 10 곱하기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페럿이다. 그죠? 분의 2가 올라가야 됩니다. 0.2 mJ이죠. 0.2 곱하기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줄이다.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도요. 계산기를 누르시면 자, 루트라고 딱 눌러보시면 괄호가 뜨는 계산기가 있어요. 괄호가 뜨면 요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루트 하시고요. 괄호가 뜨면 지워버릴게요. 루트 눌러주시고 괄호가 뜨죠. 그러면 루트 안에 전체를 괄호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걸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이거를 괄호를 또 해주는 거예요. 괄호에서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요.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의 X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의 X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커서가 떠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게 이 분모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나누기 하시고 분자 앞에 또 분모 앞에 이게 분자잖아요. 그죠? 분모 앞에 또 괄호를 한 개 할게요. 괄호 2분의 1이니까요. 0.5 곱하기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괄호 닫고요. 요 전체 괄호는 뭐냐면 루트가 끝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루트를 눌렀는데 자동으로 요 괄호가 뜨는 게 있고요. 안 뜨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루트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루트가 간다는 표시로 바깥에 이렇게 루트를 괄호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셔서 최종값까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 단위는요. 전압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계산한 값 뒤에 볼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반드시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가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정전기 재해 방지 대책입니다.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가 있어요. 자, 이제 사람 몸에 정전기가 대전되면 감전이 되겠죠. 그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재전기 종류 스스로 봐주셔도 돼서 넘어가고요. 여기는 그냥 정전기 재해 예방 대책이 있습니다. 요건 다시 말하면 인체에 대전된 게 아니라 우리 작업장의 정전기로 인한 재해죠. 자, 고장이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폭발이 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전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정전기는 정지된 전기다 그랬다. 그죠? 정지되어 있어요.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축적되는 게 문제예요. 쌓이는 거. 그죠? 그래서 정전기는 뭐 해야 되냐면 흘려보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잘 안 흘러가는 정전기를 흘려보내려면요. 전기가 좋아하는 조건을 해줘야 돼요. 전기가 좋아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움직이기 싫어하는 정전기도 조금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기가 좋아하는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땅, 두 번째 물, 세 번째 금속. 요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정전기 꼼짝 안 하지만 주변에 땅이나 물이나 금속이 있으면 이게 좋아서 흘러간다. 이게 정전기 예방 대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기까지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정전기 재해 예방 대책의 첫 번째는 땅이죠. 접지 않은 겁니다. 생겼는 정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는데요. 자, 이때는 도체일 때는 효과가 있어요. 부도체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 부도체는 재료 자체도 전기를 안 흘려보내고 정전기도 꼼짝 안 하니까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도체에 생긴 정전기는 정전기가 안 움직여도 도체 자체가 도전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흘려보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좋아하잖아요. 습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공기 중의 습도를 60에서 70% 이상 부여하면 자, 이 생겼는 정전기가 공기 중에 습기를 타고 이동한다라고 보면 되죠. 세 번째 금속이죠. 그래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정전기에서는 절연성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절연성은 전기가 흘러가지 못하게 가두는 거예요. 정전기도 정지하고 있는데 전기까지 절연시켜버리면 정전기 축적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전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도전성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 이외에 대전 방지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대전되는 걸 막아주는 대전 방지제 쓰는 건데요. 자, 외부용 일시성인 대전 방지제. 우리가 겨울철에 정전기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요거는 필기에 간혹 나옵니다. 이온계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전기를 씁니다. 제전기는 전기를 제거하는 기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정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전기 꼼짝 안 하니까 흘려보내려면 좋아하는 조건을 만들어주자. 그죠? 첫 번째 전기가 좋아하는 거 땅입니다. 접지인데요. 이때 도체는 효과가 있지만 부도체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가 물을 좋아합니다. 공기 중에 습기를 부여합니다. 세 번째 전기가 금속을 좋아하죠. 도전성 재료를 쓰고요. 절연성은 절대로 금합니다. 그 밖에 전기 대전되지 못하게 대전 방지제 쓸 수도 있고요. 생겼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제전기 쓸 수도 있고요. 자, 앞에서 유동 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유 제품은 유속을 1m 이하, 퍼세크 이하로 조절한다. 이런 것도 정전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되었다면 거꾸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자, 앞으로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를 제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볼게요. 사람을 한 개 딱 그려볼게요. 그림을 너무 못 그리죠. 그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대충 그려 놓을게요. 첫 번째. 자, 이렇게 정전기가 생길 때는 자, 첫 번째 옷은 제전복입니다. 그죠? 옷으로는 제전복을 입어야 돼요. 옷은 옷을 입히고 제전복이다. 그죠?
정전기를 제거하는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신발입니다. 그죠? 정전기용 안전화가 있어요. 안전화 중에 정전기를 제거하는 정전기용 안전화입니다. 그래서 신발도 이렇게 신겨놓고 정전기용 안전화를 신으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었고요. 신발 신었잖아요. 그 다음에 손에 도구를 들고 일해요. 일할 때, 그죠? 요 작업 도구는 정전기 제전 용구. 그죠? 그래서 작업할 때 생긴 정전기를 요 용구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거죠. 제전 용구를 쓴다. 손에는. 그러고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생겼는 게 제전 용구를 타고 옷을 타고 신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바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장 바닥에는 뭐를 갖춰야 된다? 도전성이다. 작업장 바닥은 전기를 잘 통하는 재료로 만들어놔야 이 전기가 바닥을 통해서 땅으로 흘러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대전된 정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옷은 제전복을 입고요. 손에는 정전기 제전 용구를 사용하고 신발은 정전기용 안전화를 착용하고요. 작업장 바닥은 도전성을 갖추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정전기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정전기도 크게 중요한 내용 많지 않습니다. 그죠? 필기를 대비해서 정전기 에너지, 그죠? 착화 에너지, 정전 에너지 공식 꼭 암기해 주시고요. 정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 예방 대책, 이 정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